안녕하세요, 마인드골프입니다. 이제 세인트 앤드류스 세 번째 다녀온 투어 이야기의 마지막 편인 것 같아요. 원래 이제 한 두 편을 나눠서 할까 하다 이제 한 편을 마지막에 이제 모았는데요. 마지막에도 이제 골프장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갔던 골프장 코스 하나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일정 중에 갔던 로컬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로컬 코스 이야기를 좀 잠깐 할 거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PCR 검사를 또 미리 받고서 그래도 잘 통과가 돼야지 입국했던,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또 그것도 굉장히 조마조마했던 그런 테스트 결과를 좀 기다렸고, 그래서 한국까지 다시 이제 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룰 건데요. 저희가 틈틈이 로컬 코스를 몇 군데 쳤죠. 실제 골프장은 두 군데죠. 그렇죠. 두 명이 취업까지 하면 세 군데 정도. 아, 그쵸. 거기까지 코스로 따지면 뭐 세 군데 정도. 그쵸. 킹스반스가 있었는데 거기는 저희 마라도랑 마인드골프는 이미 여러 번 쳤고, 거기가 또 그냥 또 한 번 치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예, 저희들은 그렇죠? 쇼핑을 했고, 예, 그쵸. 거기 안 가보신 분들한테는 반드시 쳐봐야 되는 코스다 추천을 해서 두 분은 라운드를 따로 그쵸. 했습니다. 킹스반스는 뭐 카일 필립스라고 우리나라의 사우스링스 영암에 카일 필립스 코스라고 있는데, 그 카일 필립스가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킹스반스를 설계하신 분이 카일 필립스죠. 예, 그리고 현대 골프 디자이너 중에서는 골프 다이제스트 100대 코스에서 보면 카일 필립스가 설계한 코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유명한 디자이너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링스 코스 중에 가장 멋진 코스라고 하는 킹스반스가 있는데, 마인드골프랑 마라도 많이 가봐서 이번에 스킵했고, 꼭 혹시 그쪽 동쪽 코스를 가보신다면 킹스반스도 한번 쳐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킹스반스 말고 또 갔던 데가 페어먼 트로틀에 있는 네네. 36골짜리 골프장이 있는데요. 키톡스 18홀, 토렌스 18홀 이렇게 저렇게 두 군데가 또 골프장이 또 인상적이었어요. 괜찮았죠. 예.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위치는 그 캐슬 코스하고 그쵸. 킹스반스 사이에 있는 사이에 있죠. 뭐 올드 코스에서는 한 10분에서 10분 정도 한 걸리는 15분 것 같아요. 정도 네. 거리에 있는 곳인데요. 호텔 자체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세인트 앤드류스에서는 올드 코스 호텔, 페어먼트 호텔 두 군데가 5성급 호텔이고요. 그 호텔이 가지고 있는 36홀 골프장인데 뭐 있는 위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격이 가격도 저렴하죠. 저렴하고 환경도 좋았습니다. 저희가 얼마 정도에 쳤죠? 뭐 인터넷으로 부킹을 했을 때는 60파운드. 거기가 그 자체 홈페이지도 있고요. 초반에 얘기했던 골프나우라고 세계적인 골프 예약 사이트인데, 골프나우.com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지역 골프장으로도 예약하는데 저희가 60파운드 예, 그 정도에 쳤으니까 한 9만 원 정도에 친 거예요. 그렇죠. 9만 원에 버기 전동 카트 빌리는 게 한 따로 한 따로 45파운드 정도. 두 명이서. 예. 그래서 한 22파운드 정도는 그죠. 버기값으로 더한다고 그러면 한 한국 돈으로는 한 10만 원 초반 정도의 친 거로 보면 되죠. 예. 그래서 거긴 또 인상적인 게 연습장. 연습장이 진짜 크잖아요. 어떤 잔디. 잔디 연습장. 300야드 넘는 곳이 그물도 없이 그죠. 그물도 없이 그냥 뻥 뚫리는데. 그림과 벙커들이 곳곳에 다 있으면서 거리 측정해가면서 칠 수 있게 되는 연습장이 굉장히 아니, 마라도가 페어를 갖고 있는 오크밸리도 연습장 이거 뻥 뚫려 있잖아요. 거기는 돈 내고 쳐야 되죠. 아, 물론 여기 그쵸. 오크밸리는 따로 돈을 내야 예약을 되니까. 해도 따로 네. 쳐야죠. 거기는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냥 버킷 네, 공을 한 박스 정도 예, 줍니다. 바스켓을 하나 줘요. 작은 바스켓을 하나씩 주면 30개 정도 들었나요? 한 4, 50개 정도. 네네. 그래서 웜업 볼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워밍업 하라고 해서 그 볼은 대부분의 스코틀랜드 골프장들은 대부분 그런 연습장에 공을 좀 제공을 해요. 그런데 실제 잔디 위에서 치는 그쵸. 경우가 좀 쉽지는 않죠. 그렇죠. 사실. 거기는 근데 잔디, 그냥 실제 잔디에서. 컴베리도 가면 드라이버 치는 데는 약간 매트가 그쵸. 매트 깔려져 있었죠. 있었고, 네, 맞습니다. 이제 킹스반스 같은 경우에는 잔디 위에서 쳤긴 했는데 킹스반스는 잔디에서 쳤죠. 대신 저기 캐슬, 좀 이따 얘기할 캐슬은 또 매트 매트 위에서 쳤죠. 쳤고 드라이버는 보통 매트에서 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네. 사실 드라이버는 매트 위나
잔디나 별 어차피 상관이 뭐 없잖아요. 그쵸, 뭐딱 맞는 칠 것도 티 위에서 아니고. 치는 거니까. 네, 그렇긴 하네요. 근데 이제 거기는 잔디 위에서 아이언, 뭐 드라이버 다 연습할 수 있게끔. 그리고 18홀 두 개, 이제 토렌스 코스랑 킥톡스 코스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코스 다 이렇게 바닷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오히려. 뭐 링스 코스로서 뭐 크게 부족함이 없고, 전혀. 난이도도 꽤 물론 있고요. 이제 아주 유명한 코스들 같지는 않지만 그래 그래도 충분히 라운드를 하기에 충분히 좋은 환경이었고, 네, 가격은 일상적인 스코틀랜드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싼 축에 속하는 편이었으니까 그렇죠. 뭐 그래도 관광하러 가서 또 골프 투어 가가지고 시간이 빌 때 워낙 이제 부킹도 자유롭고 그런 데서 칠 수 있으면 좋았죠. 또 전에 기억이 우리가 폭우 속에서 한 4홀 치다가 그만뒀었죠. 그게 두 번째 투어였었나요? 첫 번째인지 두 첫 번째 번째인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그 비가 워낙 많이 왔는데 딱 티샷 치러 갈 때만 딱 비가 안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치러 딱 나갔다가 와, 비를 그렇게 곰팡 맞아본 건 또 처음이에요. 그림에 뭐 강의되어 흘렀으니까. 네, 그래서 한 4번 홀인가 이렇게 치고 있는데 이렇게 그 마샬이 왔어요. 마샬도 그냥 카트 타고 온 게 아니고요. 차를 가지고 왔어요. 승합차 타고 와가지고. 승합차를 타고 와서 니들 나와라.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게 풀 리펀 되냐? 돈 다 주냐? 그랬더니 일단 들어가서 얘기해 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 4개월 치고 풀 리펀 다 받고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이 되면 여기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다. 너무 좋았었거든요. 골프장도 재밌기도 하고 네네. 코스도 이쁘기도 하고 또 조금 이제 연이은 라운드로 인해서 조금 피곤할 때 거기 타고 이렇게 페어웨이 한가운데 가로질러 다니면서 치면 정말 18을 치는 게 너무 편했죠. 가장 큰 장점이 카트 타고 다닌다는 거죠. 동남아 골프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렇죠. 이제 마침내 이제 우리 카트 타고 페어웨이 한가운데 그죠, 페어웨이까지 들어갈 수 가로질러 있으니까. 가면서 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36홀 그 골프장은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았고 그렇죠. 쇼게임 연장도 아주 좋아가지고 날씨도 뭐 되게 좋았고요. 같이 간 동반들 중에서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은 꼭 거기 한 2시간 전에 먼저 가자고 연습하고 싶어서. 네, 연습하고 싶고 뭐 쇼게임 연습하고 벙커샷 연습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사실 그런 환경이 우리나라에서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프로치도 못하게 하고 네. 벙커 연습장 없는 데도 많고 뭐 드라이빙도 드라이빙 레인지도 없어서 못 치는 데도 태반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우니까. 저기 뭐 스카이 70 같은 데 가면은 있긴 한데 돈 내고 쳐야 비싸요. 네. 그 정도로 2시간씩 치면 비싸요. 여기는 뭐 시간 제한 없고 뭐 자기가 얼마든지 티업 시간에 맞춰서 연습하고 싶으면 뭐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으니까 심지어 아마도 거기 그 옆에 쇼게임 뭐 이렇게 드라이브 레인지를 치는 거 말고 그냥 하는 거는 자기가 공 갖고 와서 그냥 쳐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그 던디에서 가까웠던 다운필드 갔을 때는 뭐 주변에는 쇼게임 연습장에서 한 바구니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퍼팅 연습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네. 뭐 다양한 분들이 시간 날 때 연습하면 너무 좋았던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 이쪽 동쪽에 샌 앤드루스 쪽 가시는 분이시라면 뭐 가격도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꼭 좋은 골프장 뭐 충분히 본인이 여유가 돼서 좋은 골프장만 치는 거면 괜찮은데 약간의 뭐 다양한 로컬 코스 경험도 하겠다고 하면 이 골프장을 꼭 한번 가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거리도 멀지도 않고 워낙 가까운데 골프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워낙 이제 그 짧은 뭐 저희들은 이제 물론 투어는 긴 기간이긴 하지만 가고 싶은 골프장이 너무 많다 너무 많죠. 보니까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고 네. 그런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골프장들을 많이 못 가는데 조금 이제 은퇴하시고 여유 있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굳이 비싼 데 아니더라도 좀 저렴한데 뭐 심지어는 뭐 6만 원에서 한 10만 원 내면 언제든지 칠 수 있으니까 그런 곳에 가서 라운드 하시면 정말 즐겁고 재밌습니다. 마라도랑 가끔 그때 얘기했던 거는 다음에는 그냥 로컬 코스만 한번 쫙 훑는 그런 형태로 쳐보는 것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이 같은 가격이면 로컬 코스 진짜 한 3배는 더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다운필드 같은 경우에는 3시 트와일라이트를 쳤는데 3시에 치면 끝날 때까지도 전혀 지장 없죠. 뭐 9시까지 해가 전혀 있으니까. 지장 없고 오히려 사람도 조금 드물고 그린피는 그때 40파운드였으니까 네, 6만 원에 6만 원. 거기는 또 트롤리까지 포함시켜줬고 그게 원래 받는 건데 니들이 쳐라 그냥 가져라라고 한 거 아니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하여간 그것도 포함해서 해줬고 그거는 그냥 포함시켰던 것 같고 저희가 야대지북은 달라갈 때 이제 그냥 줬던 것 같아요. 야대지북은 샀어요 저희가. 샀나? 5파운드 주고 샀고 하여튼 그냥 동네인데
거기 일하는 그 젊은 친구도 되게 뭐 마음 이렇게 좀 여유롭고 니들 그냥 잘 놀다 가라고 이런. 저희 티업 시켜 몇 시에 티업 하라고 해놓고 문 닫고 이제 집에 갔어요. 나가고 저희들은 알아서 반납하고 돌아가면 되는 분위기였고요. 또 이제 스코틀랜드가 링스로 유명하다고 하면 다운필드 같은 경우에는 던비시 한 가운데에서 그렇죠. 저희들이 숙소에서 차 타고 한 6분에서 10분 그렇죠. 얼마 안 걸렸어요. 바로 가운데 있는 동산 위로 올라가서 조용한 숲속에서 있는 골프장이었는데 전형적인 우리나라 사냥꾼 골프장이랑 비슷했고요. 양쪽으로 대신 뭐 나무들이 이 있고 업다운이 심하진 않죠. 예, 정말 조용하면서 잔디 상태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나무가요, 이 아름드리 나무가 진짜 침엽수 같은 나무가 쫙 위로 뻗쳐 있는데 햇볕도 막아주고 햇볕도 막아주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했고 아마도 뭐 그 프라임 타임 뭐 주로 많이 치는 시간은 아마 그래도 한 60파운드 60파운드에서 80파운드 정도 정도까지 되는 하는데 것 같은데. 시간별에 따라가지고 할인도 많이 되고 동네 골프장들은 정말 현지인들은 더 싸게도 라운드 하시는 분이 많을 것 뭐 같았어요. 레지던트 할인이라든지 뭐 예. 그런 게 있겠죠. 그래도 이렇게 오후 시간 되니까 오히려 해가 우리가 더울 때 갔었잖아요. 해가 이제 중천에 없고 이렇게 누워지는 해라서 오히려 더 이렇게 다 그 나무에 잘 그 그늘도 좀 지고 해서 오히려 더 선선하게 친 것 같습니다. 라운드 하기에도 좋고 또 이제 좀 되게 그 차분한 느낌? 아주 조용하죠. 사람도 많이 없어서 굉장히 차분하게 정말 골프를 그 즐기는 느낌. 공소리가 참 청명하게 들리잖아요. 딱 치면 드라이버 치면 정말 우리 그 한 팀으로 한 4명이서 이제 조용히 웃으면서 이제 그렇죠. 산책하면서 감소하면서 트롤리 끌면서 그쵸. 공 하나씩 쳐나가는 재미가 그게 뭐 재밌었죠. 앞팀도 거의 없고 뒷팀도 팀도 거의 없어서 없었죠. 네. 거의 뭐 우리 마음대로 치고 놀았던 오히려 또 이렇게 산 쪽에 있던 골프장이라 우리가 보통 링스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았던 거에 비하면 그렇죠. 오히려 좀 이렇게 산 쪽에 있어서 코스 상태도 훨씬 더 좀 나았던 것 같고 아 너무 좋았어요. 그런 골프장이 우리도 한 6만 원에 이렇게 주변 치시는 골프장 있으면 너무 좋겠다. 날마다 갈 거예요. 여름에는 퇴근하고 가서 치고 그러게요. 집에 들어가고 그러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었죠. 사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대단히 많은 골프장 뭐 한 적게는 뭐 9개, 10개 정도 저희가 소개를 했죠. 라운드도 많이 했고 저희가 뭐 다시 얘기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비용, 저희 전체 비용의 한 반 정도가 그린피로 썼었죠. 저희가. 항공권을 끌기는데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그렇게 그렇죠. 그린피로만 거의 230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 다른 전혀 비용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썼는데 뭐 렌트카가 조금 이제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상승해서 비싸 좀 비쌌죠.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요. 뭐 항공권 문제가 좀 있었고 근데 뭐 저희가 골프 좋아해서 골프 치러간 거니까 그린피에 드리는 돈은 뭐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골프장과 관련한 이야기들은 이제 로컬 코스까지 포함해서 이제 얘기는 대략 한 것 같고 쇼핑 얘기 잠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쇼핑이 보통 우리나라 관광지 가면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 골프 옷들이 또 우리한테 되게 또 비싼데 상대적으로 마인드 골프는 거기를 쇼핑하는 곳이 그렇게 비싸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들었거든요. 또 이제 아주 우리나라 골프는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고 그쵸. 또 너무 굉장히 비싸고. 비싸기도 하고 하지만 솔직히 거기 주변에 있는 쇼핑하는 곳에서 사는 옷들이 엄청 고급스럽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약간 좀 투박한 면도 있고 조금 저렴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입고 있는 옷들 뭐 꽤 괜찮은 옷들도 있는데 가격이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비싸지 비싸지 않고 않아요. 네. 또 유명한 코스 마크가 박아져 있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죠. 좀 상대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의류 사는 거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의류도 그렇고 다른 기념품도 소소한 뭐 볼마커라든지 다른 뭐 헤드 커버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헤드 커버 드라이버 헤드 커버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죠. 한 6만 원 정도에 샀죠. 그러니까 되게 뭐 거기에는 뭐 세인트 앤드루스 뭐 이런 그 유명한 마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그렇게 비싸지 않는다. 엄청나게 비싸지는 않았고요. 뭐 충분히 기념할 만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저희도 골프 좋아하니까 뭐 티샷 할 때 헤드커버 딱 벗기면 이제 아 이거 올드 코스에서 갖고 온 거야 이러면서 자랑도 한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헤드 커버 막상 써보니까 맨 처음에 우리 골프장 오면 캐디가 벗겨놔도 돼요? 그러면 아무도 보는 기회가 없는 거야. 오히려 퍼터 커버를 퍼터 커버나 우드나 하이브리드 커버가 훨씬 더 이렇게 과시하기에는 더 낫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쇼핑하고 또 워낙 거기 갔다 오면 주변에 또
사람들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주변에 뭐라도 하나도 선물도 선물하기 많고. 위해서 볼마커가 되게 많이 팔고 또 뭐 티도 있고 뭐 수거 타월도 좀 많이 샀던 것 같아요. 타월에도 분양 자체가 좀 이쁘게 해서 150주년 기념 타월도 나오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살 수 있었고. 방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올해가 그러니까 지난해죠. 지난해가 150주년 저희가 다녀왔던 해가 150주년이라 150주년 기념품만 따로 파는 그런 스토어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라도가 또 마인드골프한테 이렇게 선물도 이렇게 타월도 해주시고 그 디오픈 역사를 담은 두꺼운 그 화보집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냥 다 영어로 돼 있어요. 보고 있으면 사진만 봐도 돼요. 그냥 뿌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념품도 좀 잘 챙겨온 것 같고 아마도 그거는 이제 150주년 지나면 또 이제 다시 또 나오진 않겠죠. 근데 여튼 소소한 그리고 또 워낙 이 스코틀랜드 이 세인트 앤드루스 올드코스의 또 문양들이 워낙 이쁘고 또 골프라면 다들 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선물을 할 것들 사오기에도 또 꽤 많이 좀 좋은 것 같고 갔다 와서 진짜 선물 많이 샀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챙겨드렸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당장 본인이 직접 가서 사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가보길 꼭 추천드리고요. 뭐 이제 앞으로 여행을 계획하실 분들은 일단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잘 확인하시고 또 요즘에 이제 구글 번역기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걸 번역 한 번씩 돌려보시면 알 수 있는 방법들 또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방법들 저희들이 먼저 간 입장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혹시 뭐 댓글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또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주 세 번째 갔던 그 카나치도 세 번 갔지만 캐슬코스 얘기를 잠깐 또 안 한 것 같아요. 예. 캐슬코스도 저희가 갈 때마다 갔는데 이번에도 마지막 일정으로 이제 캐슬코스를 다녀왔죠. 뭐 골프장 퀄리티에 비해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코스라고 할 수 있죠. 세인트 올드 코스가 포함되어 있는 그 7개 7개 코스를 한꺼번에 관장하고 있는 것이 세인트 앤드류스인데요.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그 같은 삼각지 안에 있는 코스가 6개가 있고 나머지 그 하나의 코스가 따로 분리돼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그게 캐슬 코스고요. 가장 현대에 지어져 있는 코스고 또 킹스반스와 더불어 또 그만큼 아름다운 링스 코스입니다. 또 거기에는 약간 좀 업다운이 있어서 업다운 있죠. 네. 진짜 업다운 많아요. 패딩 없이 다니기가 조금 힘든 정도? 미는 것도 이게 오르막길도 많아서 사실 미는 것도 너무 끌고 잘해요. 밀고 다니는 것도 네네. 사실 쉽지는 않고 그래서 저는 뭐 캐디를 썼었는데 캐디도 워낙 억양이 특이해요. 스코틀랜드 억양이 그렇죠. 아니 심하셔가지고 모든 굿샷을 다 멀리건이라고 얘기해요. 저 칠 때마다 멀리건이라고 했어요. 다시 치라고 근데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을 멀리건이라고 한 건지 계속 물어봤는데도 계속 멀리건이에요. 웰던이라고 결국에는 어. 이제 알려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여간 패스 코스는 마무리하기에는 참 좋은 코스입니다. 특히 이제 17번 홀에 가면 시그니처 홀이죠. 해는 파인비치에 있는 그 파스리. 파스리처럼 예. 절벽을 끼고 이렇게 있는 홀들이 대부분 링스 코스들은 그런 홀들을 약간 하나씩 만드는 것 같아요. 만드는 것 같아요. 텀베리도 있었고 그냥 도전적으로 좀 한번 트라이 해봐라. 사진도 많이 찍고 톰베리는 진짜 무서웠어요. 거기는 거기가. 그래서 어떤 링스 코스를 설계할 때 항상 시그니처로 뭐 킹스만스도 비슷한 홀이 또 있었잖아요. 아 킹스만스 바닷가 있죠. 끼고 예, 이렇게 있죠. 약간 그 물들 쭉 빠졌을 때 네. 막 바위들만 이만큼 있었고. 그런 홀들은 비슷비슷하긴 한데 각각 홀들이 굉장히 특색이 있고 특집도 있죠. 뭐 사진을 꼭 찍으면 이쁘게 나오니까 네. 그런 홀들이 꼭 하나씩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 캐슬 코스는 그런 풍광하고 뭐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거리 측면에서 굉장히 용이하고 좋은데 140파운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퀄리티로 보면은 지금까지 쳤던 골프장으로 치면 뭐 200파운드 이상 받아도 200파운드 이상 가도 전혀 괜찮을 것 없죠. 같은데 거기는 그래도 140파운드 받고 또 부킹을 잘 알아보시면 가까운 일주일 안에 두 번째 라운드라면 70파운드의 라운드를 할 수 있는 할인해주는. 조건이니까 그런 건 잘 활용하시면 저렴하게 또 알찬 라운드를 또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뭐 캐슬 코스가 좀 서운했을지 모르겠는데 잠깐 빼놨다 다시 집어넣었는데요. 전체적인 여정은 이걸로 이제 쇼핑까지 다 하고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기여서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PCR 검사가 이제 좀 필수였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렇죠. 이제 스코틀랜드에서는 검사도 안 했고 아무것도 그렇죠. 요구 들어갈 조건이 때는 없었는데 제약 조건이 없었죠. 이제 한국으로 복귀할 때 한국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PCR 검사를 통해서 음성 확인을 하고 그래야만 비행기를 탈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여나 이제 검사에 양성이 나왔고 그쵸. 조마조마했었고요. 약속 나오면 한 명이라도 거기 또 남아있게 되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비행기 값이 그렇죠. 어마무시했었어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일정이 이제 또 격리를 또 그쵸. 한 10일,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또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남아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컸었죠. 그렇죠. 또 생업도 다 이게 한국에 또 있긴 하니까 그래서 다행히 다 4명 다 그 전날 저희가 또 사전에 우리끼리 또 자가 키트로 해보고 해보기도 했는데 막상 가서 검사하는 거 보니까 우리 자가 키트랑 똑같은 걸로 하더라고요. PCR 검사는 다행히 저희들이 견디 시내에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큰 쇼핑몰 안에 검사소가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4명이 합쳐서 90파운드 정도 지불했던 예, 그래서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그냥 예약을 하고 1인당 그게 한 4, 5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요. 90파운드. 그래서 그거 해서 음성 그냥 뭐 간단하게 음성 확인서 하나 받아서 그걸로 이제 또 국가에서 또 얘기하는 사이트 들어가서 앱에 뭐 들어가서 하고 뭐 확인하고 뭐 지금은 이제 뭐 할지 모르겠으나 근데 그러한 과정 지금은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 한 명이라도 양성 나오면 아 되게 좀 걱정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결과 받았니 다행히 음성 나오고 해서 이제 저희가 다시 이제 공항에 가서 렌트카 반납하고 다시 또 완전 거꾸로 한 거죠. 다시 또 렌트카 반납하고 거기서 또 다시 이제 공항 들어왔는데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었어요. 이제 깜짝 놀랐었어요. 저희 비행기가 아침 6시 비행기였었는데 그쵸 새벽 저희가 네. 4시인가? 3시쯤에 나와서 렌트카를 반납하려고 하니까 렌트카도 이미 닫는 데가 문을 닫아서 그냥 막- 던져놓고 맡기고 온 거죠. 키만 이제 키만 거기다 넣어놓고 온 거죠. 넣어놓고 오게 되는 방법을 알아서 그렇게 했고 또 막상 가서 공항에 들어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못하는 거 아닌가 막. 다행히 잘 탔죠. 그리고 나서는 뭐 경유지 들려서 이번에는 큰 그때 또 연착이 되진 않았어요. 아니요 연착되진 않았고요. 똑같이 드골공항. 네, 근데 기다리는 시간이 좀 됐었죠. 네, 좀 한 됐었죠. 30분 정도. 네, 네.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식사하고 좀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으로 잘 네. 나이스 어프로치 했습니다. 그래서 긴 여정으로 9박 11일 비행기 타고 돌아왔을 때 날짜가 하루 지나 있었으니까 그쵸. 9박 11일을 갔다 왔는데요. 8월 15일 광복절 날 들어왔죠. 예, 그래서 마인드 골프님과 저는 9라운드를 했고 네. 또 같이 간 동반자분들은 10라운드를 킹스반스를 포함해서 10라운드를 하셨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여행이 뭐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또 그린피도 많이 오른 상태이기 그쵸. 때문에 앞으로의 여정도 아마 이제 그렇게 비용이 저렴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갔을 때는 예, 350만 원 정도 갔었는데. 그때 비행기값 포함해서 350만 원이었고요. 지금은 비행기값 빼고 380만 원 정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200만 원 이상 올라간 거죠.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났고 또 이제 저희들은 이번 여행은 약간 좀 간소한 여행 아니면 좀 전략한 여행이라기보다는 정말 골프장들은 뭐 디오픈을 했던 곳이 5군데, 6군데 이상 넣었으니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비싸지는 걸 감수하고 간 여행이었습니다. 더 의미 있었던 건 이제 월드코스를 가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한 번 더 해봤다. 백대기. 백대기를 해서 이제 뭐 스코틀랜드를 가봤던 사람, 그리고 올드코스를 라운드 해봤던 사람, 그리고 올드코스에 백대기를 해봤던 사람, 이렇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자세히 네, 물어보시면 저희들이 자세한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뭐 예정된 건 없는데 골프를 워낙 좋아하고 스코틀랜드의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꼈었어요. 갔다 올 때마다. 지금은 이제 뭐 충분히 뭐 예약하는 것도 어렵지도 않을 것 같고 방법도 알아서 아마 또 주변에 또 저희를 좋아하는 누군가가 또 꼬셔서 한번 가자고 하면 저희가 또 선발대를 또 해서 같이 갈 것 같긴 한데 다음번에 가면 이제 부부코스 쪽으로 한번 네, 스케줄을 네, 네. 잡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번 꼭 그 버킷리스트라는 게 계속 말로만 버킷리스트 아니에요. 결국은 의지를 가지고 하면 다 할 수는 있는데 사람들이 의지가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갈 때 좀 같이 좀 데려가 달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해요. 다음에 또 가거든 자기 좀 껴달라고 하는데 그럴 정도의 의지는 못 가고요.
본인이 진짜 갈 의지가 있으면 난 시간도 비워서 돈도 다 준비해 놓을 테니 갑시다 정도 해도 이 썸을 또 구성하는 데 있어서 4명이 또 케미도 또 잘 맞아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역할도 좀 그런 분대로 잘 되고 해서 딴 거보다는 뭐 골프 진짜 좋아하시면 왜냐면 골프 말고 또 다른 거 하고 싶으시면 또 가면 안 돼요. 골프하기 지금 스케줄 타이트하니까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골프 이외에도 또 스코틀랜드가 워낙 유명한 곳도 그쵸. 많고 해리포터 촬영대도 있고 뭐 에딘버러가 또 유명한 성들도 많고 행사도 많고 또 위스키 투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것들이 많으니까 뭐 여행을 꼭 골프만이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를 하시고 또 여행을 포함해서 하실 분들은 또 재밌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곳이니까요. 뭐 좋은 곳에 가는 거 항상 이제 원하시면 또 이루어지니까. 네네. 하여튼 뭐 이 자리 빌어서 마인드 골프는 그 마라도에게 굉장히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요. 만약 혼자 했으면 아마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마라도가 이렇게 좀 시작을 하고 또 같이 찾아주고 같이 또 동료로서 하자고 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굉장히 뭐 추진력이 강합니다. 딱 결정이 되면 굉장히 잘해서 사실은 뭐 우리가 2020년에 페블비치 가려고 예약도 했었잖아요. 예. 예약도 다 완전히 풀 세팅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가 됐는데 앞으로는 뭐 마라도님하고 저는 좀 이렇게 의미 있는 골프장에 이렇게 좀 투어를 가보는 걸 좀 해보고 싶다라는 게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좋은 골프장들이 너무 많아서 100대 골프 코스를 뽑을 때 예. 미국을 항상 제외하는 이유는 미국이 너무 좋은 너무 골프장이 많아서.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네. 따로 100대 코스를 뽑을 만큼 미국이 워낙 골프에는 이제 1등 국가이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미국 투어하는 것도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네. 한때는 뭐 미국 50개 주에 2개씩 해가지고 100개 골프장 가보려고 했던 생각도 있었거든요. 하여튼 좀 건강하셔야 되고요. 골프를 오래 치려면. 그리고 자신이 아까 저번에도 몇 편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실력일 때 좋은 골프장을 가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그냥 건강하시고 자신의 실력을 좀 잘 유지하는 걸 좀 바라고 한번 생각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보시고 꼭 한번 도전이라는 단어보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보시면 언제든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6편에 걸쳐서 촬영한 그 스코틀랜드 3번째 여행기였고요. 이상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네, 마라도였습니다. 바이! 바이.